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일주일 남짓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찬 술집부터 프로야구 경기와 대면 예배, 또 도심 집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백신 추가 접종도 시급해졌는데요. 일상 회복에 따라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지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날씨가 부쩍 추워진다고 해요. 네.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해도 방역 긴장감까지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헬로티비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법원이 일산대교 사업자의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경기도가 추가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나섰는데요. 일산대교 사업자가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도 법원에 집행정지 요청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 자치행정이 공약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자치행정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봅니다. 먼저 부평구의 공약입니다. 해마다 강등권 싸움에 나서야 했던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36라운드 강원FC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요금이 사라진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지만 후폭풍은 상당합니다.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측 사이 법적 다툼이 계속되면서 일산대교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익처분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깊은 열망을 고려하여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소송전이 거듭되자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 3개 지자체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일산대교 운영사 측의 불복 입장을 철회하고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논란과 논쟁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답답하기 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가져야 할 기본권을 돌려달라고 경고합니다. 법적 다툼은 경기도의 통행료 선 무료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일산대교 요금에 관한 양측 협의가 난항을 겪자 경기도는 지난달 일산대교 측의 사업 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일산대교 측은 사업자 지위를 다시 얻었지만 요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추가로 통보한 겁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운영사 측은 경기도의 중복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공식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지자체들의 불복 규탄에도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무료화는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운영사의 요구를 다시 받아들인다면 공익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사라져 앞서 약속한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는 불투명해집니다. 경기도는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손실금을 우선 지급하고 무료화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운영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요금 징수도 재개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자체 공동 성명에 이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그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포, 고양, 인천 서구 국회의원 6명은 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인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최근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줬지만 이는 임시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향후 본안 판결에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에는 공익처분 불복 처사를 그만두고 통행료 징수를 멈추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위드 코로나로 방역이 전환되면서 이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독감 백신의 공급량도 지금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아마도 양 자체의 문제보다는 수요와 공급 간의 어떤 지역적 또 의료기관의 불균형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추정되는데요. 지금 식약처에서 알려진 독감 백신 출하량은 2,600만 명분이고 현재 지난주까지 접종하신 분은 한 890만 명분 이상, 890만 명이시니까 아직도 1,000만 명 이상의 독감 백신이 여유분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병의원에서 개별적으로 제약사나 도매사와 계약해서 구매하는 백신이 물량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접종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각 자녀 백신이 있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셔서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 번 더 개입해서 아직 접종을 못하신 어르신들의 접종을 조금 더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만 13세 이상 이하의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 같은 경우에도 접종을 좀 서두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독감과 이 폐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에 조금 덜 걸린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효과가 잠시 동안 유지되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독감이나 폐렴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지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대체할 수는 없겠습니다. 백신 접종만큼의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하시고 독감과 폐렴 접종도 같이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뒤 첫 주말이 지났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많은 젊은 층의 백신 접종 참여로 젊은 층의 감염률이 많이 감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직 백신 접종을 못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이라든지 또 백신 접종을 맞고 면역력이 떨어지시면서 접종 기간이 좀 지나신 고령층의 어르신 중심으로 다시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접종을 더 서두르고 고령층 어르신들의 추가 접종, 3차 접종을 서두르게 되면 우리가 보다 일상 회복하는 데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학교라든지 학원, 또 유치원과 같은 교육이나 돌봄 공간에서 감염 전파로 인해서 또 함께 생활하시는 가족분들이 감염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족분들이 접종 대상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접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약 추진 상황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자는 부평구입니다. 민선 7기도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과 문화도시 지정 등 눈에 띄는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일정 궤도에 오른 민선 7기 부평구의 공약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공약은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입니다. 1,642억 원을 들여 먹거리타운과 푸드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사업의 핵심 시설인 혁신센터와 굴포 먹거리타운의 중앙공원 그리고 로봇 주차장은 공사가 한창입니다. 부평 11번가 사업의 완료 예정일은 2024년, 2021년 9월 기준 공약 이행률은 79%입니다. 부평구 도시재생의 모습을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평구 주요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부평 11번가와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축으로
부평 일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1.5km 구간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하천을 복원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착공식을 열었고 사업은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인 부평 일동 일대 많은 변화가 있으라고 예상됩니다. 차질 없이 사업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의 공약 이행률은 66%. 내년 예산도 이미 인천시로부터 확보해 놓은 상황으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다음 공약은 부평 음악 융합도시 조성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대중음악의 시작점이었던 부평 미군기지. 부평구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지역 뮤지션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하상가와 지역 예술인들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실험들도 이어왔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고 DJ가 되어서 데뷔하는 과정과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DJ가 같이 참여해서 모두가 같이 공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평 음악 융합도시 조성의 공약 이행률은 100%. 부평구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 정부로부터 문화도시에 지정됐습니다. 부평구는 이제 성공적인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다양한 공모 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일들을 부평에서 실행해 가도록 도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문화둘의 시민회에 시민이 모여서 사업을 제안하고 공론화하고 합의하여 실행하는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 부평구의 주요 공약은 모두 35개. 부평구의 전체 공약 이행률은 91.4%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부평구청장의 공약 이행률 91.4%,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네. 마지막까지 좀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네. 정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도 이뤄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잔류 확정입니다. 자, 해마다 강등권 싸움에 나서야만 했던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드디어 강등권을 벗어났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7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K리그1 36라운드 경기에서 강원FC와 1대1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추가했습니다. 리그에서 12승 9무 15패로 승점 45점을 채운 인천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남은 2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강등권에서 벗어나 K리그1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음 택시인데요. 인천시가 공공형 택시 플랫폼 이음 택시를 8일에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음 택시는 인천 이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택시 호출 서비스인데요. 인천 이음 애플리케이션 내에 이음 택시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 시에 인천 이음과 마찬가지로 10%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이뿐 아니라 택시 업계에도 이익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의 플랫폼 독점으로 택시업계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카카오티의 경우 월 매출 3.3%와 멤버십 이용료 등을 택시 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음택시는 멤버십 이용료 등 기타 비용이 없고 결제 수수료도 최고 1.4%로 저렴합니다. 지역화폐 인천 이음 그 활용폭이 나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국제환경상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7일 국제환경상인 에너지글로벌 어워드에 국가상에 선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 국가상을 받은 사업은 부천 역곡에서 운영 중인 하수 처리시설 탈취 풍력발전기로 하수 처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풍력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전력비를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